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10월 2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좀 답답하죠. 미국 시장도 좀 흔들렸고 전쟁까지 좀 발발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 분위기가 위축됐는데, 뭐 하방은 되게 단단하려고는 하는데 위가 열리지 못하니까 좀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오늘 수출입 동향 9월달, 그리고 금투세 아마 폐지 쪽으로 방향 잡은 것 같은 내용이 있고, GM의 전기차 신차가 좀 나온다고 하고요. 또 그 해상풍력 관련된 얘기랑,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제일기획 DLNC, HK이노엔, 성광랜드, LG전자, 대한고래투, 소재산업재 컵데이 후기, 반도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온다, 네오팜, ISC까지 한번 좀 빠르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30분 안에 좀 끝내고 사실 오늘 어디 내려가야 돼가지고 좀 한번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요 이슈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미국 증시 이제 이틀 동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날은 이제 우리 쉬는 날은 나스닥이 올랐고, 미국의 FOMC에서 이제 연준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금리 25bp, 그러니까 천천히 내리겠다, 이렇게 좀 사실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스텔란티스 주가, 자동차 회사입니다. 세계에 아마 4위 정도 할 텐데 여기가 폭락을 했고요. 중국 기업가, 요즘에 뭐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현대차 빼고는 막 되게 중국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파웰 의장이 좀 완화된 통화 정책 언급을 해줬고, 일본은 이제 급락했다가 사실 어제는 올랐는데, 일본 니케이는 조금 이제 급락한 모습이 그 전에 있었고, 파웰 의장은 경제 좋다, 그리고 물가가 2%로 좀 낮아질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 대체적으로 경기는 좋기 때문에, 그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연말 전에 두 차례 25pp씩 인하하겠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스텔란티스가 폭락을 했고요. GM이나 포드도 어려웠고, 애플은 좀 반등했었고, 요건 그 전날입니다. 마이크론은 이틀 전에 마이너스 3.5% 급락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은 중동 전쟁이 발생했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란이 뭐 미사일 공격을 했는데, 다만 이제 더 공격은 안 할 거라고 발표는 했는데, 일단 아직은 좀 불안감은 있고요. 미국 동부 항만 파업, 이거 좀 우려했잖아요. 근데 이게 파업이 시작이 돼서 좀 약간 부담이고, 애플과 엔비디아 주가가 좀 급락했고요. 그래서 좀 미국은 나스닥이 좀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에 공격을 했고, 이란은 거기에 맞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물을 모두 다 뭐 잘 맞춘 것 같다, 뭐 이렇게 이란이 언급을 했고, 다음 바이든 대통령도 이란의 공격을 격퇴했고 효과 못 냈다, 전면전 아닐 거다, 이런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낙폭은 좀 축소가 됐고, 미국 동부 항구 파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화물을 선적해놔서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고용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지속한다면 이건 좀 악재가 돼요. 그래서 이제 1, 2주 정도는 파업을 다시 처리할지 협상을 할지 지켜보시면 되겠고, 구인 이직 지수는 잘 나왔어요. 구인 건수가 좀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다만 퇴직률 감소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요. 나가봐야. 그러니까 좀 고용은 타이트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여전히 안 좋고요. 고용 지표 여전히 그 안에서도 안 좋습니다. 다만 선거가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선거가 끝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업 계획을 정하기 전에 선거 결과 나와야 되는데 못 정하는 거예요. 지금 주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끝나면 또 나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제조업 경기를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선거 후가 관건이고요. 엔비디아는 뚜렷한 악재는 없었지만 어쨌든 급락했고 마이크론이 이틀 연속 급락했어요. 애플도 아이폰 수요 별론 것 같다. 그래서 급락했고 테슬라는 좀 빠졌지만 중국 전기차는 좋았고요. 방산주 급등, 엑슨모빌 그다음에 유가 급등 때문에 올랐고 나이키는 연간 이제 가이던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이거를 미제시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시간에서 급락하고 있고 룰루레몬도 모건 스탠리가 중국 시장 기대감이 너무 높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목표 주가를 낮췄다고 합니다. 9월 수출입 동향 선자부에서 나온 걸 이제 어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올해 9월 중에 역대 수출 1위고요. 9월 중에 올해 최대치고 일평균 역대 최대입니다. 통틀어서 일평균 수출 최다 찍었어요. 수출은 되게 좋아요. 어쨌든 좋은 건 명확합니다. 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고 중국 수출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7.5, 일평균은 역대 1위, 22년 3월 수출 뛰어넘었고요. 6개 품목이 좋았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쪽, 컴퓨터는 이제 낸드 쪽이에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고사양 낸드 플래시, SSD. 그 다음에 애플 아이폰 나오면서 무선 통신 기기도 이제 부품 수출이 좋았고 자동차도 일단은 조업 일수가 감소했지만 좋았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카가 58%, 선박 수출도 많이 늘었어요. CMO 바이오시미너 헬스케어 좋았고 미국 수출도 9월 중 역대 최대치. 다만 작년에 이제 그 기저가 좀 높기 때문에 그 성장률은 둔화됐고요. 중국은 6.3%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수출 기업과 정부 부처가 함께 수출 원팀 코리아로 힘써온 결과 좋았다. 2024년 수출은 상고하고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메리츠의 이승훈 연구원님은 수출 선박 제외하고도 11.1%다. 네, 반도체 수출 증가율 둔화는 불가피하죠.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이미 진행 중이지만 메르츠에서는 내년 하반기 전후로 20% 정도 전후의 성장률 둔화를 예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둔화는 분명하지만 이게 막 이렇게 꺾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로는 10% 내외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일평균 기준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여전히 견조하고요. 네. 미국 주도의 제조업 회복 사이클이 한국 수출에 여전히 큰 도움을 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IT만 지금 좋은 편인데 이게 아마 확산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자동차 수출 증가 둔화 제외하면 어쨌든 미국 수출은 여전히 견조하고요. 중국이 이번이 좋았잖아요. 근데 중국 내수가 좋은 게 아니라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많이 사가요. 미리 사재기라는지 모르지만 그런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아직 중국이 좋아지고 있다고 보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부양책 쓰니까 점진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는데 그건 좀 확인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이다. 이런 내용이고 NH에서는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의 섹터에서 이제 중국을 미국이 바이오도 규제하죠. 디스플레이도 규제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혜가 예상되고 중국 가게가 움직이려면 재정 정책을 해야 된다. 근데 중국은 좀 적극적인 것 같아서 중국 소비는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삼성증권에서는 일단 그 수출 둔화는 좀 계속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근데 올해 수출 전망은 하향하지만 내년은 올렸어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금리 인하 효과가 나올 거고 중국의 적극적인 대응도 시차가 있죠. 나올 거고 그리고 경기 부진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중국은 더 적극적이니까 내년 수출은 좀 낫지 않겠냐 기존보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출은 지금은 좋은데 둔화는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건데 이 고비를 넘겨야죠. 예. 그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 수출 9월 수출 일평균 사상 최대치고요. 비비 리서치에서 정리해준 자료 다시 한번 요약을 했습니다. D램 좋고요. 이미지 센서 요게 이제 두산 테스나가 테스트하는 건데 뭐 일단 삼성에서 주로 수출을 하죠. 그래서 월 수출 일평균 수출 단가 모두 역대 최대. 연마제 KC텍 역대 일평균 수출 금액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출 금액. 그 다음에 웨이퍼 검사용 장비 YC 3분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출. 3차원 검사 장비 인텍 플러스라든가 고형 펜트론 수출 단가 최대라고 합니다. 올해 최대 수출 금액 찍었고요. 반도체 이제 옮기는 웨이퍼 옮기는 이송 장치가 사이맥스 로체 시스템즈 라운테크 역대 최대 월 수출 금액과 일평균 수출 금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레이저 마커는 이오테크닉스죠. 9월 수출 금액이 올해 최대고요. 오버레이 계측 장비가 넥스트앤 오로스 테크놀로지인데 3분기 수출 금액이 올해 가장 높았고 2분기에 2배 정도 됩니다. 급속 열처리 장비가 보통 이제 AP 시스템이 하는 장비로 알고 있는데 9월 수출 금액은 이제 올해 최대고요. 물론 AP만 하는 건 아닙니다. 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고압수소 열처리 장비 HPSP랑 EST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HPSP가 훨씬 크죠 지금은. 그래서 역대 최대 월 수출 금액과 평균 수출 금액을 일평균 달성했습니다. 스크러버는 이제 유해가스 제거 장비인데 GST랑 유니셈 등이고요. 수출 금액이 2분기보다 3분기에 30% 늘었고 올해 최고. 포토 레지스탄 강강이죠. 동진세미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출 금액. 좀 자세한 건 읽어보세요. 제가 좀 시간 관계에서 빨리 넘어갈게요. 쿼츠는 원익 QNC고 BCNC 이게 역대 일평균 수출 금액 최대치. 실리콘 카바이드 링 소모성 부품인데 여기도 역대 최대 일평균 수출 금액. 숄더볼은 9월 수출 금액이 전월 대비 무려 40% 증가했고 과산화수소는 한솔케미칼이랑 OCI인데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기로는 3분기가 최대. 스마트폰 부품은 이제 역대 최대 일평균 수출 금액 기록을 했고요. 풍력 하부 구조물 SK 오션 플랜트 쪽이죠. 수출 금액과 수출 단가가 7월부터 올라오고 있습니다. 변압기도 여전히 좋고요. 톡신 이쪽도 9월 수출이 16% 증가했고 필러 쪽도 괜찮아요. 9월 수출 금액이 전월 대비 22%. 가정용 미용 의료기기 APR 파마 리서치 이런 쪽도 역대 최대 수출 금액이고 확실히 미국 수출이 좋았습니다. K2 전차도 현대로템이 역대 최대 수출, 엔비라텍스 금호석유 이것도 역대 올해 초부터 수출 금액과 단가가 모두 오르고 있고 3분기가 22%더 증가했고 담배 쪽은 KTNG가 이제 9월 수출 금액이 올해 최대 수출 금액인 8월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팅크웨어 쪽인데 여기도 9월 수출 금액이 8월 대비 급증했고요.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 율초나옥도 요즘 안 좋았었죠. 이제 계약이 해지되면서 그때. 근데 어쨌든 폴란드, 인도네시아 쪽으로 수출 물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중앙일보에서 금투세 유예서 폐지로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번에 회의를 했나 봐요. 29일 날 비공개. 근데 거기서 그냥 폐지하자. 이 얘기가 나왔대요. 듣던 중 정말 반가운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유예를 해도 2년 뒤 되면 또 이런 일을 또 반복해야 되니까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계속 여당이 끌려다니니까 그냥 끊자. 의견이 분출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29일 날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엔 금투세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안 되라는 정서가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 유예 그리고 폐지까지도 이제 열어놨으니까 일단 좀 기대를 해보자고요. GM의 쉐보레 에퀴녹스가 이제 출시했는데 가격이 보조금 받으면 2만 달러대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 초반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가격 매력은 높아졌다. 저가 전기차 기대해 보시고요. GM의 전기차 판매가 어쨌든 늘고 있고요. 예, 3분기가 최대치 찍었죠. 아직은 부족해요. 더 많이 팔아야 되지만 어쨌든 GM이 2분기보다 3분기에 더 많은 전기차를 팔았다는 건 어쨌든 미국에서도 이렇게 상품성이 있으면 팔린다는 얘기니까 GM만 봐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영국의 작은 오촌이 쓰러져 가고 있었는데 해상풍력 거기 설치하면서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습이라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활력을 되찾고 있대요. 그래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여기 가서 투자도 하고 있고 석탄 발전소를 마지막으로 영국에선 폐쇄했습니다. 영국은 풍력 발전 시장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풍력 발전 규모를 앞으로 50기가 지금 14.7인데 늘릴 것 같고 여기에 그 세아제강의 자회사 중에 세아윈드가 영국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상풍력 모노파일 하부 구조물 있죠. 바다에다 꽂는 거. 그거 제조 공장 지금 건립 중에 있고 이게 이제 완공이 된다면 여기에 공급들을 하겠죠. 그래서 세아제강 지주한테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뉴스가 아니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주요 이슈 먼저 설명해드렸고 보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생에너지 최고의 레시피를 찾아서 매력도는 풍력, ESS, 태양광으로 보고 있고요. 메리츠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탑픽은 LS, SK 오션 플랜트. 지금 미국 전력망 부족한 거 아시죠? 그래서 계속 변압기 수요는 늘어야 된다. 늘 수밖에 없고 특히 미국 변압기 수입 단가가 지금 올라가는데 공급 부족이에요. 근데 이거는 공급 부족이 풀리는 건 내년 하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공급 부족이 변압기가 풀리면 안 좋아요 주가에.
왜? 공급 부족에서 공급 정상화되면 그 업종은 주가 빠집니다, 보통. 그러니까 근데 그건 내년 하반기니까 올해하고 내년 일단 1분기까지는 괜찮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뭐 변압기 쪽 괜찮고요. 풍력은 부품과 완제품 개발사 순서로 좋은데 특히 해상풍력 설치선, 전선, 하부 구조물, 타워, 완제품 이런 게 좋습니다. 이걸 보면 LS가 좋죠. 하부 구조물은 SK 오션 플랜트랑 CS 윈드가 자회사 인수했으니까 하나 이런 이제 기업들이 이제 매력도로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시아에서 한국을 주목할 시장이고 한국은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이제 이번 달에 있죠. 울산 쪽. 예. 그 전선은 해상풍력이나 금리 상관없이 여전히 수요가 좋고 공급이 제한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긍정적이고 특히 무주공산이라고 합니다. 중국 걸 쓸 게 아니니까. 예. 태양광은 조금 느릴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솔루션이 미국에 공장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태양광 재고만 빨리 소진되면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소랑 ESS는 미국에서 수요가 급증하죠. 중국 배터리 또 안 쓰려고 하니까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좀 받을 것 같고요. 수소에서는 두산 피어셀이 좀 긍정적이다. 예, 다만 미국에서 정책 이벤트가 아직은 좀 늦춰지고 있어서 좀 그 부분은 아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LS, SK 오션 플랜트, CS 윈드, 서진 시스템, 두산 피어셀, 하나솔루션을 좀 긍정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으로는 제일 계획은 제가 읽어보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상파 TV 광고 잘 안 되죠. 이게 최악을 벗어나고 있대요. 2분기가 바닥이고 매출 총이익의 70% 이상은 광고주가 마케팅비를 집행하는 거죠. 이것도 올해 1분기부터 개선됐어요. 플러스로. 마케팅비 쓰는 거죠. 디지털 비중은 옛날에 28인데 54까지 늘어났어요. 그 영업이익률도 개선됐고 주가는 계속 부진해요. 좋은 게 지금 방향이 나오는데도 반영을 못했죠. 배당은 6.5, 밸류업 기대도 되고. 그러니까 제일 계획은 좀 부담이 없는 기업 같아요. 네, 그래서 좀 편안하게 대응하시면 되겠고 DLENC는 좀 아직 시간은 걸려요. 분명히 제가 읽어봐도 그렇지만 리스크 관리를 많이 해놔서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방은 되게 단단할 것 같고요. PF 리스크도 적고 현금이 많아요. 근데 이거 좀 주주들한테 돌려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내년에는 드디어 증액할 거랍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진짜 증액하면 이익이 주가는 이제 반영을 하겠죠. 원가율도 떨어졌고 자회사 DL건설이 좀 부진한 게 좀 아쉬웠지만 그런 내년엔 또 반대로 좀 회복되지 않을까 보시면 되겠고 주택 매출은 26년부터 회복이 되고요. 예. 그리고 주택 착공 실적도 2025년도에 10,000세대 넘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올해가 바닥이란 얘기예요. 올해만 안 좋지 내년 내후년은 좋아진다. 그래서 펀드도 단단하고 예. 배당도 일정 부분 주고요. 그리고 현금 많으니까 그걸 좀 주주환원을 더 해준다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HK 이노웨이는 워낙 많이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경쟁사 팬텀 파마가 복켄저라는 제품을 미국에 출시했죠. 왜냐하면 FDA 승인 받고 먼저 갔죠. 3세대 제품이죠. 위식도 역류성 치료제. 그래서 지금 아직은 미국에 진출 못했지만 HK 이노엔도 지금 파트너사가 있고 비밀환성이죠. 이제 위에 염증이 없는 건데 그거를 이제 FDA 만약에 신청을 해주면 신약 신청을 그러면 결과가 좋으니까 신청하겠죠. 그때 좀 모멘텀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럽에도 좀 판권 계약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게 되면 비밀환성에 대한 이제 부분은 검증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 미국의 FDA 신약 신청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예. 임상 결과는 아마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공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임상 결과 이제 데이터 관련해서 미국의 비상장사가 지금 또 갖고 있다 보니까 결과를 공유를 안 할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그 HK 이노인이 자체적으로 FDA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신약 신청. 그걸 하게 됐을 때는 임상이 잘 됐구나 이렇게 역으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HK 이노인도 계속 이벤트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성광밴드는 피팅 회사죠. 이제 LNG라든가 이런 거 시추했을 때 파이프라인 연결해주는 이제 중간 연결고리죠. 예. 그거 하는데 3분기는 이제 영업일수가 줄어서 전분기보다는 이익은 감소하지만 전년 대비로 52%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 3분기 신규 수주는 700억 이상을 상회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700억. 그래서 수주는 견조한 것 같고 중동에서 수주도 지금 받은 상태고 또 중동의 추가 수주분 GS건설은 이쪽에 대한 수주분도 좀 나오지 않을까. 또 원자력 발전 수주도 있어요. 또 아람코 같은 중동 기업들이 사우디 내에 가스 수요가 증가하니까 LNG 이런 수요가 증가하면 이게 단가가 좋아요. 스테인리스로 들어가거든요. 재질이. 이익률이 좋습니다. 그 수소 인프라 사업도 확대하고 있고 특히 미국 비중이 높은 회사예요. 그래서 태광은 중동 비중이 높고 미국은 성광밴드죠. 그래서 미국 수요가 좀 증가한다면 더 성광밴드한테 유리할 수는 있는데 그건 좀 지켜보시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냐 아니냐가 좀 차이가 있는 게 트럼프는 이런 LNG라든가 이런 투자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그 바이든하고 해리스는 조금 너무 늘리는 건 조금 이제 왜냐면 화석연료다 보니까. 근데 원전에 대해서는 둘 다 똑같아요. 똑같지만 LNG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강도의 차이가 있으니까 트럼프가 좀 더 유리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G전자는 아직 확정은 아닌데 인도법인 IPO 한다는 얘기가 좀 있죠. 그래서 하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상장 후에 기업 가치를 5.35조 원 정도로 추정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주주환원 해주면 좋죠. 근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아직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주환원 해주길 바라면서 인도법인 IPO 현대차처럼 기대를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진에서 대왕고래2 자료가 나왔는데 동해 2차 심해가스전 이거 이제 개발을 할 거예요. 할 건데 기존 동해원과 다르게 심해에 있어요. 그래서 석유 메이저들이 아마 올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뭐 엑소모빌이 올 수도 있고 쉐브론이 올 수도 있고 근데 심해 개발은 동해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 중에 있어요. 예, 그래서 개발 열풍이 매우 뜨겁다. 특히 가이아나가 개발해가지고 대박 났죠. 그 나라 경제가 그냥 난리가 났죠. 그래서 2010년대 셰일오일 가스에 밀려났던 이 해양 개발이 육상 위주로 했다가 이제 다시 해양으로 오고 있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 개발도 되면서 이 개발 비용의 단가도 낮아졌고요. 현재 400개 이상의 심해 유전이 개발되지 않았는데 개발 단가가 낮으면 이제 개발하는데 부담이 없죠. 그래서 과거 해양 개발할 때 조선사들은 안 좋았죠. 기억이 악몽 같았는데 과거는 과거고 이제 국내 조선사들의 수혜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조선사들이 지금 당장 밀려 들어오는 상선 수요에도 정신없어요. 배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죠. 중국은 위협적이지만 미국은 중국을 규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해양 플랜트는 한국이 더 잘하죠. 훨씬 경험도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국한테 유리하지 않겠냐. 라고 보시면 되겠고 FLNG는 이제 뭐냐면 삼성이 잘하는 거죠. 바다에서 천연가스 만들어서 여기로 배로 보내요. 예. 기존 처리 방식이 이건데 바다에서 직접 가스를 여기다 올려요. 배에다. 그래서 여기다가 액화 시킨 다음에 바로 선박에 실어요. 육상 플랜트가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바다에서 천연가스 만들어서 육상으로 보내서 육상에서 LNG로 바꾼 다음에 배로 수출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꽤 육상 플랜트 만들기도 시간 오래 걸리고 바다에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효율적입니다. 요걸 하는 회사가 대표적인 게 현대중공업이나 아니면 지금 삼성중공업. 이제 세계에서 제일 지금 앞선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중공업이고 실제 FLNG 수주를 따냈죠. 예. 2세대는 뭐냐면 육상에 있는 천연가스를 배로 보내서 거기서 또 액화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서 다 하는 거예요. 육상에 있는 것까지도. 네. 그거를 하는 게 미국의 델핀, 캐나다 시더. 요거 다 삼성중공업이 아마 수주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긴 한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든 아프리카 수요도 견조할 것 같고 그래서 삼성중공업 앞으로 연간 2차 정도의 수주를 계속 받을 전략이고 하나오션이 한번 저번에 수주 공시 보여드렸지만 해양 플랜트 기업 다이내미 인수한 거 아시죠? 예, 소개를 해드렸고 그래서 해양 플랜트 사업에 본격 진출할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은 해상 풍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호주는 삼성중공업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대한고래랑 조선이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IR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하나시스템 이라크 내전 발생 장기간 대금 못 받은 적 있냐 미군 철수 영향 어떠냐 근데 이라크 현지 사정 아직 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미군이 빠지면 수요 창출이 늘어날 수도 있대요. 이제 대체로
K2 2차 이제 탱크 관련해서 협상이 좀 다르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냐? K2 전차가 뭐 1,000억이면 60억 받는 것 같아요. 전차 포션이 그 중에 1,000억을 받으면 전체 사업이 그럼 60억 6%니까 여기에 이제 이런 이제 사격 통제 시스템 이런 걸 하나 시스템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요한 무기에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일정 부분. 예, 저런 것들을 이제 넣어주거든요. 만들어서. 2차 물량은 현대로템. 근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현대로템이 추가 2차 180대 할 거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 시스템한테 또 당연히 수주가 또 일부 들어가겠죠. 3분기 실적은 좀 기대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익률만. 근데 이거는 이미 2분기에 공유를 한 거죠. 실적 발표할 때 2분기 실적에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2분기 많이 들어왔다. 그거 감안해도 3분기 나쁘진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라크의 그 미사일 이번에 LIG 넥손이 수주 따냈죠. 이거 추가로 개발될 비용이 있냐? 추가 개발비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레이더를 하나 시스템에 공급을 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건 없겠지만 근데 그건 모르는 거죠. 일부 들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배제하진 않는다. 하나오션은 3분기 매출 인식되는 선종들 수주 시점 비중은 일단 22년도에 수주한 게 많이 들어가니까 22년부터는 비싼 배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겠죠. 폴란드 잠수함은 올해 안으로 이제 매강 이제 그 리스트가 나올 텐데 총 3척 정도 예상을 하고요. 내년에 본계약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딴다는 보장은 없지만 기대를 하고 있고 중동은 2-3척, 캐나다도 사전 정보를 이제 그 청구를 이제 받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말까지 제안 요청서를 아마 접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12척이나 되니까 꽤 큰데 본계약은 좀 멀었어요. 27년. 그래서 잠수함들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되겠고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태국 호위함 2번째 호선 발주가 올해 있어서 이거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호주 오세아니아 수상함도 11척, 3척은 국내 조선사에서 짓고 8척은 호주에서 짓는 거죠. 26년도 기대합니다. 필리핀 잠수함도 논의 중인데 좀 시간은 걸리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하나오션은 어떻게 보면 방산이에요. 방산. 기존의 상선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방산까지 굉장히 좀 포트폴리오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군의 군함 수리해 주는 거 얼마 전에 하나오션 저희 옥포조선소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수백억 원대 수주를 받았고 장기적으로는 미군 해군 함정까지 건조할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조선소 지금 인수하려고 그러는데 요거 인수 관련해서 12월에 미국에서 미국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서 승인이 나와야 돼요. 그게 나와야만 이제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주가 된다면 상당히 이제 미국 군함을 지을 수 있으니까 긍정적일 것 같고요. 반도체 여름 지나면 가을 온다. HBM 수급은 원래 공급 가행을 예상을 했나 봐요. 근데 타이트할 것 같아요. 검증도 지연되고 전통 디램 수요 약세이기 때문에 공급 업체들이 HBM3 증설 속도를 조금 조절할 것 같아요. 막 그냥 마냥 늘리진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TSMC의 생산 능력도 오히려 올라갔기 때문에 공급 가행 가능성 적다. 디램 올해는 디램이 공급 초과인데 내년에 수요 초과다. 네,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키움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다가 오히려 좀 최근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보고서니까 탑픽은 삼성과 하이닉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오팜과 ISC 있는데 네오팜은 아토팜 피부 이제 여기 바르는 거죠. 여기도 여전히 괜찮고요. 제로이드 매출 90% 이상이 병원이고 3분기 올리브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리얼베리어는 역시 올리브영 같은데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다만 이거는 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역성장 전망이 된대요. 더마비는 아마존 물량이 좀 지금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브랜드별로는 지금 아토팜, 제로이드가 좋고 더마비도 좋은데 리얼베리어만 조금 부진한 가능성이 있고요.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익은. 그리고 수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좀 많이 늘어나면 더 좋겠죠. 그리고 그 25년도에는 아토팜이 미국까지 가니까 그러니까 네오팜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버는 돈 대비해서 PER이 8,800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해외 비중이 낮아서 그런데 해외 확장 스토리가 이어지면 나을 것 같고 지금 주가에선 크게 부담은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ISC는 메리츠증권의 김동관 연구원님이 일단 3분기 흑자 전환 예상을 해주셨고요. 데이터 센터에서 AI 반도체형 소켓 출하가 증가하면서 견조할 것 같다. 요 내용이고, 메모리 소켓 수요는 아직은 부진하지만 일단 그래도 AI 반도체형은 좀 견조하다. 내년에는 기대할 게 많다. AI 가속기, TSMC의 공격적인 증설, 선도 엔비디아죠. 소켓 사용량. 엔비디아에도 아마 공급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주문형 반도체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소켓은 이렇게 주문형 반도체나 반도체를 아무튼 많이 개발하면요. 검사를 해줘야 되니까 좋은 거죠. 근데 PER은 역대급으로 낮고. 그래서 내년을 본다면 ISC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좀 빨리 해봤고요. 자, 이제 그 공시 한번 볼게요. 9월 30일 날 성도 ENG가 우리나라 원료의약품 어느 회사인지 몰라요. 증설, 공장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원료의약품 누군가가 지금 공장 짓는다는 건 수요가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료의약품 시장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고, 마린엔진 있죠. 원래 STX 중공업이에요. 이름이 바뀌었죠. 현대중공업에 편입됐어요. 근데 계속 뭐죠? 이 회사 중국에 수주받고 있죠. 중국이 요즘에 조선 수주 많이 하죠. 그런 걸 본다면 중국 조선사들이 수주받으면 우리나라에선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건 HD 현대 마린엔진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타이어가 결국 한온시스템 지분 취득했습니다. 이거는 한온시스템한테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데 주가에는 뭐 아직은 크게 호재로 작용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한온시스템도 폭스바겐이나 그 포드 비중이 높아서 이들이 안 좋다 보니까 좀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M&A를 하면 부채 비율이 좀 줄어드니까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이버가 주식 소각했어요. 이건 상당히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일본 A홀딩스 지분 갖고 있죠. 거기서 일부 배당이 나왔나 봐요. 배당 제한. 그래서 그 중에 절반을 주주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런 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런 식의 결정한 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자 매수는 셀트리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AP 시스템, 더 제이 자산운용에서, 여긴 자산운용입니다. 영업무역홀딩스는 VIP 자산운용에서 지분 취득 신고를 했으니까, 아까 영업무역홀딩스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가치주로, 밸류업 기대주로 괜찮죠. 괜찮은데 이런 내부자 매수가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증시, 오늘 참 안타깝네요. 아까 거의 보합까지 올랐다가 또 밀렸고, 코스닥이 그나마 좀 버텨줬고요. 코스피는 좀 아쉽게 오늘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코스피는 좀 급락했고, 코스닥은 그래도 약보합으로 좀 버텼고, 왜 코스닥이 좀 더 선전하냐면,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물 부담이 적은 데서 금투세 지금 폐지 얘기가 나오니까 좀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닥이 훨씬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외국인들은 주식을 사지 않고요. 중국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게 아쉽고, 기관이 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는 게 좀 오늘 좀 안타까운 점이고, 일단 이제 섹터로는 오늘 CCTV 관련주, 여기에 그 하나 인더스트리얼, 요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분할했죠. 그래서 요게 CCTV, 미국이 중국 하이크비전이라는 세계 1위 CCTV 회사를 규제하거든요. 이제 그거에 따른 좀 반사익도 있고, 한미 반도체 어떻게 보면 경쟁사예요.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장비 이제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CCTV랑 반도체 장비 같이 하는 회사죠. 가상화폐 쪽에 일부 기업 올랐고요. 윤활유 관련주, 유리기판 좀 올랐고, 조선기자재 일부, STX 엔진, 성광밴드가 좀 올랐습니다. 다만 오늘 오후에 장이 안 좋아지면서 좀 안타깝게 많은 기업들의 주가는 좀 안 좋았고요. 오늘은 해운주가 특히 좀 안 좋았고, 해운주가 좀 많이 빠졌고요. 손해보험도 오늘 좀 빠졌고, 그다음 자동차 대표주는 여기 한운시스템이 좀 빠지면서 좀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원전주도 좀 빠졌고요. 전력설비도 오늘 뭐 일단 LS는 좋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좀 밀려버렸고요. 바이오도 좀 부진했고, 그래서 오늘 이 증시가 오후에 좀 빠지면서 대다수 업종들은 좀 부진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뭔가 버텼는데 하이닉스가 좀 급락했고요. 자동차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화재, KTNG. 오늘은 밸류업 관련주도 좀 빠졌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전쟁 리스크로 오히려 방산주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조선주도 좀 안 좋았고 바이오도 안 좋았고요.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좀 부진하게 끝이 났습니다. 대한고래 그 가스공사도 좀 빠졌고 하나솔루션도 빠졌고요. 삼양식품도 최근에 좀 올랐는데 다시 급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어쨌든 한국 주식을 좀 중국으로 교체하기 위한 건지 모르지만 좀 나가고 있는 게 좀 부담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2차 전지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버텨줘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좀 잘 버티죠. 거기에 알테오젠이 좀 버티면서 좀 견조했지만 나머지 업체들 오늘 특히 화장품이 좀 안 좋았습니다. 실리콘투가 급락을 하고, 예. 일부 바이오도 좀 빠지고요. 그래도 원익 IPS, 동진세미콘 같은 대표적인 반도체 소부장은 이제 긍정적인 게 뭐냐면 더는 안 밀려. 버텨주고 있다는 건 조금이라도 모멘텀 나오면 올라갈 수 있다는 근거니까 잘 인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만 좀 해드리고요. 뭐 내일 또 제가 영상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 함께 배우기 한국의 특산품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아이디어 삼으시면 좋겠고, 시장 어렵지만 힘내시고요. 뭐 최악은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다만 외국인이 언제까지 팔 거냐가 좀 관건인데 이것만 멈춘다면 좀 나아질 거니까 잘 인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또 이제 내일은 함께 배우기 올라가고 내일 모레 찾아뵙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